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굉장히 특이한 하부 구조를 가진 그런 온돌 구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암사지가 그 온돌 연구를 한 데 있어 굉장히 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양에서 지금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보일러 기술을 하는 것도 역시 그 뭐 우리나라 온돌 기술의 일부가 이제 좀 넘어가서 우리는 사실은 기존까지는 너무 익숙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무슨 문화 혹은 뭐 중요한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사실 독보적 기술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시립해암사지박물관 최석현 학예연구사입니다. 양주 해암사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약 3천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알려진 대사찰인데 여기 부지는 약 3만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총 82개에 달하는 건물지가 출토되었고 그 중에서 약 38개의 건물지에서 온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일 유적으로는 가장 많은 온돌이 모여 있는 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암사지 온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굉장히 다량의 그런 온돌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암사지는 8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에서 5단지에 해당하는 구역에 이제 온돌의 유구가 집중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온돌의 유구라고 한다면 그 6단지에 있는 서승당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승당지에서는 그 T자 형태의 그 돌출된 탁상식 구조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마주보게 돼 있어 가지고 오랜 열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온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굉장히 특이한 하부 구조를 가진 그런 온돌 구조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암사지가 그 온돌 연구를 한 데 있어 굉장히 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서승당지입니다. 이 서승당지는 이 여기 저쪽 남쪽에서부터 이 북쪽까지 하나의 커다란 건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쪽에 황토색을 띠는 이 공간이 지금 구들 구조가 올라와 있는 탁상 구조로 지금 T자 형태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남쪽의 아궁이가 여기 하나, 그리고 저쪽에 하나 해서 두 개가 있고 이 남쪽의 아궁이는 이 남쪽의 T자의 구들을 이제 덮이게 되고 이 북쪽에 있는 아궁이는 지금은 덮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쪽에도 역시 두 개의 아궁이가 있어서 북쪽의 T자 구조의 구들을 덮이게 됩니다. 그 이 열기들은 가운데 쪽으로 모여서 저기 서쪽에 있는 그 굴뚝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또 그 이 T자 형태의 구들이 그 위쪽으로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만큼의 침상이 설치가 돼서 이 위에서 스님들이 이제 참선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해암사지의 그 온돌을 좀 시기로 살펴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그 해암사지의 건물들이 언제 생겨나고 언제 좀 다시 개보수되고 그런 것들과 같이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암사가 사실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기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런데 고려 중기에 지금 금나라 사신이 해암사에 다녀갔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미 그 시기에 있었지만 지공선사의 이제 유지를 받은 그 나홍화상이 그 1374년에 굉장히 큰 이제 중창을 이제 이루게 되면서 해암사지가 지금의 형태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1470년 이제 성종 때 그때 정의왕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대규모의 중창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 그 연구진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 지금 해암사에 남아 있는 그 유구들은 아마도 그 1470년대 그 대규모 중창이 있었을 때 그때 남은 형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물지들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 지금 남아 있는 온돌 역시 그 15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온돌들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같이 좀 집약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 연구자들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뭐 온돌이 과연 뭐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고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온돌 연구를 하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온돌 자체는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일반 이제 서민들 이제
기록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사찰들 같은 경우는 사찰 자체가 이제 산속에 주로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겨울을 나야 했고, 주변에 이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찍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 정도에 이르면은 그 온돌에 대한 좀 기술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었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조선 초에서부터 이미 온돌의 그 역할을 인지를 하고 그런 것을 좀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종실록이나 아니면 세종실록, 문종실록을 보면은 그 온돌방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몸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지하는 그런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성종실록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성종실록의 그 임금의 방에 이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가 일어난 것을 그 임금이 이제 누워서 이제 자던 그 침상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그 구들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좀 파악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명종 때를 보면은 그 이미 사대부가의 종들도 이미 온돌방에서 다들 생활을 하는데, 궁궐내에 나인들이 아직까지 마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궁궐내 나인들도 이제 그 온돌방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존까지는 너무 익숙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무슨 문화 혹은 뭐 중요한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사실 독보적 기술이잖아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좀 되돌아보고 온돌이라는 것이 과연 현대인들에게는 더 어떻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지, 뭐 과거 사람들도 이게 당연히 좋았으니까 뭐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었겠죠. 뭐 현대인들한테도 다시금 그것을 뭐 새롭게 뭐 현대 기술에 맞춰서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을 개량해서 다시 우리의 중심 문화 속으로 좀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